종로에 티벳이 있습니다. 인도 커리에도 반했고요. 벚꽃과 성벽을 한 번에. 한양 성벽을 따라 걸으니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어물러. 다시 시간을 거슬러 격정의 현장을 둘러보고 어릴 적 엄마가 구워준 그 맛, 그리고 최고로 맛있던 오징어 볶음, 그 둘을 함께 싸먹는 55년 전통의 맛까지. 서울 종로구 교남동, 여행의 발견 종로구청 직원이 작정하고 발굴한 숨겨진 골목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기는 또 서울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날씨가 좋아서 네. 집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작업을 막 하다가 지금 점심까지 다 먹었는데 갑자기 나오고 싶어서 시내를 나왔습니다. 저기 이렇게 문득문득 시내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전병준 시내를 진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 사대문 안쪽을 꿰뚫고 있는데 양반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농사권 출신인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 물를 수도 없고요. 저는 양반 출신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경복궁역 1번 출구입니다. 네, 오늘 그 루트는 또 이제 병준 씨께서 이거저거 이제 잘 아는 곳이라면서요? 제가 독립문 쪽에 잠깐 살았어가지고 응. 거기서 걸어서 오기 되게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산책하기에. 너무 웃긴다.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근데 포항 사람이 소개해주는 서울길.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를 외부에서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사직단부터 가볼게요. 오늘 굉장히 가벼운 길일 겁니다. 서울 여행 떠나봅니다. 고고고. 뭐. 오늘의 코스입니다.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사직단을 둘러보고 사직동 그 가게에서 인도 커리와 짜이를 맛봅니다. 서울 성곽길을 걷고 딜쿠샤에 들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 홍남파 가곡을 둘러보고요. 백범 김구가 서거하신 경교장으로 갑니다. 알찼던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삼겹살이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하는 교남동 역사문화길. 총거리 약 6.5km, 총시간은 휴식 포함 약 3시간 걸렸어요. 경복궁 1번 출구로 나와서 큰 길 따라 가는데요. 이 가로수 같은 것도 너무 봄이죠. 얘네가 난 어쨌든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 새거 연두. 오늘 실컷 봄 구경하겠습니다. 사직당 대문 옛날 모습이고요.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나타난대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좀 들여다보게. 조선의 근본을 상징하는 국왕의 제사터 사직단의 모습입니다. 현재 정문은 보수 중이었고요. 다른 곳은 주말에만 개방한다고 하네요. 주말에만 해설사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고, 왜냐면 이거 되게 철저한 게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호하는 건가요? 와, 여기서 바깥에서 봐야겠다. 전하 종묘 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사극에 자주 나오는 대사죠. 여기서 말하는 종묘 사직 중에 사직에 해당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직의 사는 땅의 신, 직은 곡식의 신을 가리키는데요. 농업국가인 조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단 2개가 가운데 보이고요. 왕릉에도 하나만 세우는 홍살문이 무려 8개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원으로 개조해 개방돼서 지금은 일대가 공원으로 더 유명해졌죠. 자, 이제 바로 앞에 커피 마시러 갑니다. 너무 예쁘다, 초록이. 하늘도 예쁘고. 봄이 왔어? 봄이 왔어요. 준이 종종 다녔다는 카페로 갔는데요. 분위기 봐. 뭔가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카레 냄새 나. 아니, 카페 안에 맛있는 카레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피스 티벳. 네. 안녕하세요. 2명이요. 눈치채셨나요? 이곳은 티베트 난민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웰컴티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인도의 신성한 식물로 만든 툴시티입니다. 천연 해독제이자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이 차는 무료 리필이 가능합니다. 짜이가 뭐죠? 인도식 진한 밀크티구나. 뜨거운 짜이도 있고요. 여기서 개발했다는 아이스 짜이도 있었습니다. 아이스로 시켰어요. 음료 나왔습니다. 컵이 엄청 시원해. 어떤 맛일까? 짜이는 처음인가요? 생긴 거는 저 남대문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다 주시는 밀크 커피. 맛있어.
홍차 그런 맛인데 너무 달지 않고 약간 그 향이 있습니다. 아까 맡아보라고 그런 향 같은데 그게 거의 그렇게 심하진 않고 와, 여기 콧구멍을 너무 좋은 거야. 티벳에 안 갔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이건 인도식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맛있고 상콤해. 주변 풍경까지 지금 거의 완전 비행기 안 tas는데 지하철 탔는데 해외 온 것 같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치킨 커리도 시켜봤습니다. 밥은 무한 리필이래요. 노란 밥. 냄새가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 아는 냄새인데 모르는 냄새고, 그지? 무항생제 닭가슴살과 가게에서 배합한 인도 향신료, 특제 고추기름으로 만든 커리 한번 맛을 볼까요? 처음에 시큼한 맛이 확 들어서 깜짝 놀랐거든. 근데 일본 커리도 아니고 한국 커리도 아니고 동남아 커리도 아니고 완전히 처음 먹어보는 커리야. 아는 커리라는 교집합은 있는데 그 나머지 곁다리들이 다 달라요. 향신료도 좀 다른 것 같고. 일반 커리보다 간이 좀 슴슴하고 건강한 맛이라고 하면 될까요? 진짜 맛있다. 점심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네. 점심 많이 드셨잖아요. 와, 양푼 비빔밥 먹었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험준한 자연환경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자신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1951년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많은 티베트인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가게를 둘러보니 어서 다시 그들이 웃는 날이 오길 바라게 되더라고요. 때때로 숨이 차고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눈으로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평화를 바라봅니다.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공간이 주는 힘이 진짜 크구나. 거기다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의 그 힘은 정말 엄청나다. 뭔가 반성도 되면서 마음이 되게 차분해집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공간도 맛있었고 네. 사연들도 좋았고 뭔가 우리도 도울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어떻게 알고 저기로 이렇게 다녔어? 아 그냥 여기 동네에서 가끔 왔었어요. 아, 색깔이 되게 특이해서 네. 예, 가끔 갔던 카페입니다. 전병준 씨랑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걸린 사진들이 저랑 좀 비슷하시죠? 비슷합니다. 주상을 거슬러서 또 못 살게 구네. 자, 다음 코스로 갑니다. 네. 아, 꽃봐. 개나리랑 벚꽃이랑. 아, 좋다. 와, 와, 꽃비. 절정이네 지금. 그치? 대박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네. 여기서 네. 쭉 왼쪽에 성곽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네. 요쯤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 성벽에 불 들어와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아 맞다 여기 불 들어오지. 서울 성곽길인데요. 야, 잘 해놨네. 멋지네. 성벽이 저기까지 다 있어. 이게. 저희가 인왕산이에요. 네. 와, 인왕산 초입까지 한 20분 정도 올라가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진짜 조금 올라왔는데 탁 트이니까 더 멋있다. 아 꽃봐 좋지. 아, 우와. 아 냄새 난다. 아, 여기 벚꽃길이었어. 벚꽃과 성벽을 한 번에. 와. 꽃은 생각 못했네. 그러게. 기대치 않은 선물. 네. 만개한 봄의 꽃들과 반짝이는 연두잎, 유적지를 걷는 기분이 들게 하는 성곽길과
멀리 수묵화처럼 멋진 인왕산의 구비구비 모습까지 이 봄날 정말 걷기 좋은 길이었어요. 자, 여기 뭐 표지판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이쪽으로 가면 북악산, 이쪽으로 가면 서대문 독립공원. 여기서 턴하면 되겠다. 이 파란 철문이 성벽길 네. 반환점입니다. 오, 야, 남산 보이고, 도성 보이고, 아까 봤던 벚꽃 보이고, 앞에 개나리가 저렇게 폈구나. 와, 도시가 또 다 보입니다. 세상에. 뷰포인트였어. 이제 이 길로 내려가서 성곽길 반대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좀 보고 내려가야겠다. 아, 멋있다. 여기가 뷰 포인트니까요. 한참 서서 보다가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까는 저쪽에서, 저 뒤쪽에서 걸어 올라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는 성벽 바깥쪽으로 걷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까는 얕아 보였던 성곽이 지금은 내가 적군 오. 입장이 된 거야 지금은. 아까 아군 입장에서 저 위에서 내려다봤다면 지금은 높은 성곽을 바라보면서 내려갑니다. 예뻐요. 이쁘죠? 밑에는 조선시대 돌 같아요. 여기로 가야지 이 옛날 돌이 보이는 거네. 아, 투톤이에요. 여기가 또 개나리가 있구나. 그러네. 너무 좋다. 우와. 아. 같은 성곽길인데 바깥쪽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 돌을 왜 저렇게, 와. 힘들었을 지금 텐데. 손 짚은 부분에 깎아놓은 그 모양은, 야.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을 왜 했지? 이런데도 네. 참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멋있습니다. 자, 다시 원점에게 했고요. 여기 편의점이 있습니다. 요 길 말고 여기 약간 무슨 빌라 단지 있는 것 같은 요 길로. 아래쪽으로? 네, 여기로 내려갈게요. 네. 여기는 사유시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시고 쓰레기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약간 지름길이에요. 원래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와, 나무가. 이게 뭐- 엄청난 나무가 있어.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이만한 나무가 있을 수가 있어? 한 알음, 두 알음, 세 알음은 되겠는데? 네 알음도 될 것 같은데? 와. 와, 이게 화면에 들어오지 않죠? 한번, 와, 이게 진짜. 우와. 이런 나무가 갑자기 여기 뚝뚝 하고 서 있지? 일로 와봐. 아니, 웬만한 나무 한 그루가 가지야. 이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써 있다. 보수네. 은행나무고 76년에 420살 됐으니까 지금 500살 되신 분입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전문지 목 꺾이는데요. 여기가 권율 장군 집터네. 여기였구나. 권율 장군이 1500년대생이니까 그 시절에 집터에 심어진 그런 은행나무겠다. 장군은 가도 나무는 남았도다. 그의 정신은 남은 거죠. 자, 나무는 다 봤는데 어. 여기 건물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던 데인데. 아, 너 알고 있었어? 딜쿠샤. 건물 너무 멋있지. 그 건물이 되게 멋있는데 건물에 담긴 마음이 더 멋있는 곳이야. 한번 멋있게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딜쿠샤는 힌두어로 이상향, 행복한 마음이란 뜻으로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인도의 딜쿠샤 고성을 본떠 1923년 지은 주택입니다. 최근에 다시 복원한 모습이에요. 단순히 외국인이 살던 예쁜 집이어서 어렵게 복원까지 한 건 아니겠죠. 아주 고맙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엘버트 부부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인왕산 성벽 아래 큰 은행나무를 만나는데요. 아름다운 이곳에 집을 지은 겁니다.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부부, 언제까지나 이곳에 있길 원했다는데요. 아내 메리가 그린 그림에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잔심부름하던 사람이 조상을 그렸어. 여자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농부, 순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잘 모셨대. 한서방, 성공을 김주사의 딸 진주가 결혼할 때 모습이랍니다. 아내 메리가 아들을 출산하던 날은 하필 3.1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갑자기 종이 뭉치를 메리의 이불 아래 넣는 것이었어요. 그 종이가 바로 기미 독립 선언서였습니다. 엘버트는 동생 윌리엄의 구두 뒤축에 그것을 숨겨서 외부 반출에 성공했고요. 미국 AP통신의 한국통신원이 되었던 그가 한국의 독립 열망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의 공로로 김인현 3.1운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엘버트는 수용소에 구금되었고요. 이내 이 땅에서 테일러 부부는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딜쿠샤. 2021년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되었는데요. 1948년 세상을 떠나면서 엘버트는 화장을 해서 꼭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고요. 결국 그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습니다. 잠깐만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오늘 산책인가요? 너무 잘 해놨어.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잘 해놓을 줄은 몰랐네. 다시 나와서 내려갑니다. 여기 홍남파 가옥이에요. 어떻게 이런 주택 구석구석에 이런 유적지들이 있냐. 너무 예쁘지? 아 이렇게 가까이 또. 이곳은 봉선화, 고향의 몸 등을 작곡한 홍남파가 그해 말년 6년을 지낸 곳입니다. 1930년대 지은 이 근대 건축물은 원래 독일인 선교사의 집이었는데요. 지금은 홍남파 기념관으로 그의 자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 음악의 선구자 홍남파. 봉선화로 일제에 짓밟힌 아픔을 노래한 민족 작곡가였던 그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기까지의 굴곡졌던 삶. 말년에 그는 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 음악 좀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에요? 네. 홍남파가 그거였나? 아닌가? 아닌가? 몰라. 몰라. 음악은 하나. 음악은 하나야. 야 진짜 너는. 와, 거리가 진짜 짧은데. 야, 이것저것 보느라고 시간이 지금 거의 3시간 돼 가고 있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 잠깐 산책하기로 그러고 나왔는데 배고파진다 또. 인왕산과 홍남파 가옥, 이 그림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은 강북 삼성병원으로 갑니다. 어디 아파? 배가 또 고파?
강북 삼성병원 안에 있는 이 근대 건축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사 경교장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이자 숙소이기도 했죠. 응접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가 열렸고요. 대외적인 만남들도 이어졌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좌우 합작을 지지했던 그의 염원이 이곳에 선이 느껴집니다. 귀빈식당, 음식 만찬. 임정 요인들이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던 귀빈 식당인데요. 그가 서거하고 빈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층에 오르면 그가 서거한 집무실이 나옵니다. 그대로 넣어 있어. 이 자리에서 안도희가 총을 쐈고 저기 앉은 채 서거했고 이곳에서 서예를 하고 있던 김구 선생은 대각선에서 안도희가 쏜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서거하였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코스다, 그지?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역사와 엮여져 있는 장소들이 많아서 여튼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참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게 돼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갑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죠. 아, 정답입니다. 먹으러 갑시다. 네, 정동길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준과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요. 얼마 전에 대명이 따라에도 나왔더라고요. 평범한 식당 같지만 무려 1969년생입니다. 식사와 안주가 있는데요. 삼겹살과 오징어 볶음이 별미입니다. 와, 너무 행복한 구성이다 이거. 아, 파절이 너무 좋아. 구성이 너무 좋고. 모든 게 푸짐하게. 기름장까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에 한없이 부드러운 오징어 볶음도 정말 맛있습니다. 제 입맛엔 딱이에요.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진짜 그냥 스탠다드한 맛이에요. 영준이랑 저랑 먹은 곳인데 이렇게 기름장을 찍어 먹으면 약간 어렸을 때 집에서 구워 먹던 딱 그거죠. 고기 두께, 맛, 크기까지 너무 게 그래. 거기다 파절이도 힘 하나도 안 준 맛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엄청 두툼한 막 육회 팍팍 이게 아닌데 딱 먹으면 갑자기 옛날로 팍 돌아가는 느낌. 그게 녹포의 매력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네요. 오징어 볶음 1분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딱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딱 옛날식 양념이에요. 단짠 강하지도 않고 그것도 옛날 맛이라서 좋은 거야. 질리지 않는 거. 매일 먹을 수 있는 맛. 오늘의 여행에 어울리는 맛.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웠던 그 맛.
오징어 볶음을 먹더니 준. 놀래서. 진짜 별미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 아니 왜 안 질기지? 되게 두꺼운데. 엄청 두껍고 싱싱한 맛인데 안 질긴 식감을. 양념도 너무 적절하지. 삼겹에 오징어에 파채 이것까지 다쫙 넣습니다. 하나의 요리. 양념 쫙 묻혀서 그렇지. 그래서 보여야 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요러면은 온삼 불고기. 온삼 불고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부르니까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 주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 신의 길, 역사가 있는 길, 오래된 길. 그러니까 오늘도 뭐 둘이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막 대단히 막 알고 싶어하고 이러진 않아요. 아 여기 뭐가 의미가 있고 이 나무는 뭐가 있고 뭐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대단히 알고 싶어하지 않은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운을 좋아해요. 그냥 그 이야기가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각적인 느낌이라든가 어떤 그 기운이란 말 이상하죠.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종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이사이 골목골목들이 얼마나 느낌이 좋다는 말을 너무 이제 비약하긴 한데 느낌이 좀 좋아요, 되게.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의미들을 이제 오늘 이제 같이 걸으면서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아,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이 이런 것들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이나 좀 오래된 도시를 걷는다는 느낌은 역사의 현장을 걷고 거기를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서 나는 뭘 느꼈냐면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좋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500년 된 나무가 있고 꽃은 매년 피는 거야. 아, 우리 인생은 정말 뭔가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연은, 지구는 그냥 한결같구나. 참 갑자기? 너무 다르다. 같은 생명인데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저희와 취향이 같다면 서울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거. 대단히 몇 킬로를 뭐 엄청 걷는 것보다는 가슴이 벅차도록 스토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서울의 과거와 현재 속에 봄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